자, 오늘은 그 말도 많고 걱정도 되고 있는 K 방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방산주들이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뭐 피크를 친 것 아니냐, 뭐 그리고 또 뭐 어떤 언론사에서 보도한 걸 보니까 어떤 애널리스트가 말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록히드 마틴과 비교했을 때 PER, 즉 주가 수익률이 너무 높이 평가돼 있다. 한국 그 방산주들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런 말들이 이제 언론을 타면서 우르르 막 그 뭐 차익 시장 매물들이 쏟아 나왔는데 가만히 보시면 그 개별 종목마다 매매된 걸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이 주가를 끌어내린 주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반기에 수익이 난 펀드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렇게 마련한 현금을 갖고 하반기에 시장을 리드할 2차 전지주로 옮겨 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그 똑같은 펀드 매니저가 다른 펀드도 또 운영을 합니다. 특히 하반기에 새로 생긴 펀드들, 특히나 ETF 상품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돈을 잘 벌고 수익이 많이 난 그런 섹터의 새로운 상품들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하반기에 K 방산 그런 ETF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현금만 있기 때문에 이 방산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얼마 전까지 그 비쌌던 가격,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1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 한 60만 원대가 넘어가기도 했죠. 그런 가격에 편입을 하면 수익을 내기는 좀 쉽지는 않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하지만 이게 만들어지면서 최소한 6개월 내에는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가에 매수할 기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 투자와 외국인 투자들이 쏟아내면서 이 방산주, K방산주들의 주가가 흘러내린 것은 이거는 실적의 피크를 쳤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수급, 매매에 의해서 이런 주가가 인위적으로 끌어내려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방산주들은 실적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이 1분기 때도 실적이 좋았고 2분기 때는 더 개선이 됐고요. 3분기, 4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2년치 내지는 3년치 일감을 수주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수주하고 있다는 건 그게 수주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곧 공장에서 만들어서 무기를 인도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우리 피디님이 이제 그 그림도 멋있게 그려놓는데 이게 K2 흑표 전차입니다. 이게 명품 전차라고 그러죠. 이게 미국의 그 M1 에브라임인가요? 그 탱크보다도 가벼우면서도 또 이 무기로서는 21세기에 만들어진 가장 최첨단 무기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에서 이 탱크를 운전하는 그 병사들이 단 3명이서 이 모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펙 제시하기로는 뭐 평지에서 뭐 3km 거리에서 우리 80%의 명중률이라는데 요번에 그 평지가 있는 그 아랍 지역에 가서 이제 훈련을 했을 때 5km 전방에 있는 목표물을 100%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그 상대방 국가에서 왜 이렇게 스펙을 그렇게 낮게 제시했냐 할 때 우리나라는 3km를 넘어가는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쏴본 건 처음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제품을, 이 탱크를 잘 만든 겁니다. 그만큼 21세기에 만들어진 한국의 방산 무기들은 명품 무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K 방산은 말 그대로 21세기에 만들어진 가장 최첨단 무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무기들도 대부분 다 뭐 F-15 전투기도 그렇고 대부분 20세기 유산들입니다. 물론 F-22나 F-35 같은 최첨단 무기들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지금 현재 미군의 주력 무기도 그렇고 대부분의 무기들은 20세기 때 만들어진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독자적인 탱크든 잠수함이든 군함이든 뭐 이런 뭐 유도무기든 이런 것들이 21세기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우리 K방산이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러우 전쟁에 대한 휴전 얘기들이 나옵니다. 8월 15일 날 뭐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이 뭐 정상회담을 갖고 여기서 휴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 결과를 갖고 트럼프가 유럽과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설득을 할 거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중국군하고 유엔군하고 북한군하고 그냥 휴전협정에 사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 휴전협정에 사인을 안 하고 빈 상태로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상을 하는데도 한국이 배제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듯이 러우 전쟁도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러시아와 미국이 합의를 하면
어느 하루아침에 뭐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고 그렇게 돼도 유럽은 재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21세기 무기를 사고 싶어하는 동유럽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 무기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유럽 무기는 너무 비쌉니다. 독일의 그 예전부터 유명했던 무슨 레오파르트 전차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K2 흡표 전차보다 가격은 2배나 되면서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 별로 이제 안 좋았죠. 왜냐하면 그 레오파르트 전차도 20세기 때 만들어진 전차입니다. 21세기에 만들어진 전차는 흑표 전차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무기들이 가장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을 잘 보시고 지금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에서 약 60%를 K9 자주포가 갖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이 특수함 시장에서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회사들은 이 말 그대로 미 해군의 MRO 사업도 받고 있고 또 미 해군의 신형 군함 건조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앞서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K방산에 대해서 아직 이 실적 피크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신문이나 언론에서 또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소리가 뭐 실적 피크를 쳤다 하는데 이거는 돌이켜 보시면 지난 연초죠, 연초. 올해 연초에 우리가 이제 이런 뭐랄까요? 이 뭐였죠? 그때 방산이 아니라 원전이었나요? 조선에 대해서 말 그대로 피크를 쳤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죠. 그때 레포트도 많이 나왔습니다. 애널리스트에. 근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조선 더 갔습니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죠. 그때 당시에 그 하나오션이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하나오션 9만 원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었죠. 그런 걸 보시면 여전히 피크를 안 쳤기 때문에 우리 K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언론에서 설레발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방산주 중에 지금 현재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또 다르게 나름대로 자신의 무기 시장에서 그 확실한 그 명품 무기를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비법 강의는 방산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앞서 세 종목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방산에 대해서는 좀 최근에 단기적으로 크게 조정이 나오기도 했는데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유효하다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혼자 이렇게 방산주 대응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무료 공부방에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방산주 어떤 종목들 또 공략해 봐야 될지 공략주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은 다른 것보다도 뭐 지난번에 한참 신문에 많이 나왔던 천궁2 이게 이제 대표적인 유도무기인데요. 이게 미사일 쏘는 게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미사일이 수직으로 발사해서 막 90도로 꺾여서 날아갑니다. 이게 옛날에 러시아에서나 그런 무기가 있었는데 그 러시아의 기술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 뭐 신기한 그 기동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유도 무기를 만들어냈고 이게 한 몇 세트, 한 4세트인가에 묶으면 1조 원 규모가 됩니다. 그거를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가 몇 세트를 사갔죠. 그만큼 이게 무기가 가장 첨단 무기면서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더 나중에 최신 그 미사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 아랍에미리트나 또 이런 사우디 같은 국가들은 미국 무기도 많이 사용해 봤는데 이런 한국 무기도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가의 이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오일머니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사간 거죠. 이게 우리나라 LIG 넥슨에게는 또 트랙 레코드가 됩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지금 5일선, 21선, 61선 세 개가 다 깨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때는 회사에 뭐 악재가 있거나 무슨 아주
뭐 아니면 뭐 내부에 있는 대주주가 주식을 팔거나 이럴 때 외에는 이렇게 90도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상반기에 수익이 난 종목을 팔아서 수익을 확정시키고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을 확정시키고 그렇게 해서 현금을 가지고 2차전 지점을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이끌어갈 종목들을 편입할 자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진 이런 방산주들 여전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수급에 의해서 그 주가가 끌어내려진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새로 만들어진 이 방산 K 방산 그 ETF나 또 아니면 새로운 펀드들의 이 종목을 편입을 한 겁니다. 그만큼 싸게 사는 것이죠. 그럴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내내 올 상반기 내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는 것은 펀드 매니저로서는 얼마에 팔든 수익입니다. 수익을 확정시키는 매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 LI 넥스원 같은 경우는 천궁2, 이 천궁2가 지금 현재 가장 비싼 무기고 가장 명품 무기고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지만 그런데 너무 비싸서 많이 팔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형 아이언돔, 이게 천궁3를 개발하는데 이 3를 사업 총괄을 바로 LI 넥스원에서 합니다. 이 말뜻은 얼마 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스타워즈 계획을 통해서 미국 전체, 미국 대륙이죠. 대륙 전체를 뭐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겠다는데 그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LI 넥스원이 구상하고 만드는 겁니다. 물론 한화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LI 넥스원은 그러니까 방사청 물량의 수주를 많이 받습니다. 기존에도 이 LIG는 그런 방사청 물량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매수가는 50만 원, 목표가는 80만 원, 손절가는 48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현대 롯데입니다. 뭐 K2 후표전차 앞에 설명드렸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끌어내리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K2 후표전차가 많이 말되지만 요즘은 이번에 베트남 대통령이 베트남 이제 당 서기장이라고 그러죠. 국가 정상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한 베트남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전과 이 고속철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베트남은 여행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도를 보시면 아주 길게 남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길게 이어진 거기에다가 고속철도를 마련하려는데 이게 건설하는데 한 100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코리아 컨소시엄이 참여를 하는데 철도 차량은 현대 롯데이 맡고 있죠. 이걸 수주할 경우에는 지금 프랑스 업체 알스톰하고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주할 가능성이 이번에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베트남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철도 쪽에서 수익이 나면 현대로템은 실적이 좋아집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방산 자체가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여기다가 민간 부분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보시고 매수가는 18만 원, 목표가는 25만 5천 원, 손절가는 17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바쁘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초도 물량이 40대에서 20대로 줄어서 난리가 났었지만 결국은 40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공군에 이걸 전달하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항공우주는 확실히 수익성이 반석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한국항공우주는 이 그러니까 공군에 납품하는 방산뿐만 아니라 민간 쪽에서도 이 MRO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항공기의 부품 사업도 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민간과 이런 그 방산 쪽 양쪽 모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2분기 실적 기준으로 할 때는 9만 원대 주가가 적정 주가로 보여지지만 앞으로 한국항공우주는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게 그 수리온 같은 이런 헬기도 회전익이라고 그러죠. 이쪽도 키르기스탄에 2대를 수출을 하면서 이 수출 레퍼런스를 갖고 이집트나 슬로베니아나 UAE나 페루 같은 나라들과 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협상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고 또 FA-50 경공격기도 폴란드에 수출이 되고 또 태국에 2차 수출하고 또 이런 그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FA-50이 또 그 효자가 되고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록히드 마틴의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미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 이 188대의 교체 사업을 합니다. 매수가 9만 원,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는 8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